신문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 앞으로 수백 조가 태양광에 들어가는데 국내 기업이 파산 위기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폴리실리콘 만드는 OCI가 실적이 안 좋고 웅진에너지는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매각 안 되면은 법정 관리 들어가게 생겼죠. 하나케미칼 큐셀이 대주주죠. 하나케미칼도 뭐 실적이 안 좋다. 국내 기업들은 지금 다 골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런 기사가 뜨니까 조금 있다가 진짜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도 해명 자료란 걸 냈어. 보도 해명 자료. 그래서 보면은 며칠자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 하면서 아래 보도 해명 자료를 써.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신문 기사에 대해서 왜 정부가 해명을 하지?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은 없어요. 차질 없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왜 보도 해명 자료를 낼까? 이거는 태양광 산업의 어떤 재생에너지 사업의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약간 딴 얘기인데 여러분 태양 전지의 원리 아세요? 이거 재밌거든. 생각보다 재밌어요. 태양광이라는 게 태양 빛을 받아서 물을 따뜻하게 끓여서 그걸로 전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태양열이고 그건 태양열 발전이고 태양광, 태양전지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이과생분들 계시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마이너스가 많은 거와 플러스가 많은 반도체들을 붙여놓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운데서 이렇게 엑시톤이라고 말하는데 생성이 되는데 태양빛을 쫙 세면은 그거 아시죠? 태양 광자가 와서 딱 부딪히면 전자가 삐리리리리 하고 날아갑니다. 태양광이 탁 치면은 전자가 뿅 하고 날아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파동인 줄 알았는데 양자가 그 입자기 때문에 와서 전자를 톡 치면 쭉 날아간다. 이게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잖아요. 광양자에서. 이걸로 노벨상 받았잖아요. 아인슈타인 형이. 탁 치면 날아간다. 뭐 파동이 아니네. 이거 입자도 있구나. 그래서 뭐 양쪽에 모두 성격이 있구나. 뭐 그렇게 알았다는데 광전 효과라고 하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이 톡 치면은 여기 모여있던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톡 쳐서 마이너스는 위로 가고 플러스는 아래로 밀려난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아래는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전압이 생긴 거죠. 전압이. 한 군데는 플러스가 많이 모여있고 한 군데는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있기 때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하게 말해서 미지근한 물을 모아놨어. 미지근한 물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태양빛을 쐬니까 양자가 팅 부딪히더니 찬물, 뜨거운 물로 나뉜다는 거죠. 뜨거운 물은 1로, 찬물은 1로 나뉜다는 거잖아요. 미지근한 물이. 그러니까 물이 찬물에서 뜨거운 물이 간다는 거죠. 찬물에 뜨거운 물을 왜 가냐고 그러면 그건 뭐 양자역학 이 법칙 하잖아. 하여튼 뭐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놔뒀는데 태양빛을 쐬니까 뜨거운 물, 찬물로 나뉜다. 그래서 물이 가더라. 전기가 생기더라. 자 이제 뭐 이런 원리랍니다. 잡설이긴 한데 재밌지 않아요? 뭐 재밌던데. 이게 간단한 태양전지의 원리예요. 간단한 태양전지의 원리.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길 구성하는 요 물질이 뭐냐가 태양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 물질이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뭐 하여튼 자 근데 태양광 산업을 봅시다. 일단 태양광 산업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세계 태양광 시장이거든요. 현황 전망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2020년엔 더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간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첫 번째, 이게 기존의 화석 연료 시장을 대체할 만큼 경제성이 있나? 아직 없겠죠. 물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 2018년도에 가격이 워낙 떨어져서 드디어 그리드 패러티라 그러죠. 드디어 경제성이 있을 만한 패러티한 가격에 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경제성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상승하지? 돈도 안 되는 걸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효율도 안 되는 걸. 간단하게 생각해.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만들지? 그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게 기후 협약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후 협약 때문인데요. 예전에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97년도에 교토의정서라는 걸 발표해요. 많은 애들이 모여서 야 우리 너무 온실 효과가 크니까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그래서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런 걸 해요. 교토의정서라는 걸 해서.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됐을까?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셨다고? 텍사스의 카우보이세요. 텍사스의 카우보이를 자칭하는 우리 부시 형인데 텍사스 하면 뭡니까? 석유잖아.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나오는 데라고. 대표적인 가스 나오고 셰일 나오고 석유 나오는데 여기 대통령인데 친환경 어쩌고 하면서 그거를 제재하고 딴 걸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이자 자기를 카우보이라고 부르는 형인데 탈퇴해버립니다. 교토의정서 안 해 이 자식들아. 미국이 안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보다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같은 4개 나라가 다 안 한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토의정서가 뭐 제대로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2009년까지 태양광이 별 발전이 없잖아요. 저게 97년, 98년 얘기인데 이때까지는 별 뭐가 없었어. 별 뭐가. 할 이유가 없었다고. 왜냐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뭐 굳이 지금 정부가 찔끔찔끔 해주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2015년에 파리 협약이라는 게 들어서요. 이게 되게 재미없긴 한데 굉장히 큰 협약입니다. 뭐냐면은 거의 모든 나라가 너희들 앞으로 기온 올라가지 않게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협약을 맺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20% 줄이고 15% 줄이고 석탄을 얼마를 줄이고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얼마를 하고 강제성은 어느 정도 물론 뭐 안 한다고 뭐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나라가 스스로 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저 태양광을 해야 되는 거야. 재생에너지 사업을 돈이 되건 안 되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같은 것도 기후협약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후협약이라는 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거든. 탄소 배출권 같은 거는 탄소를 내가 배출할 때 돈을 더 내겠다는 거잖아. 돈을 내면 그걸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탄소를 배출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탄소 배출권은 그린본드하고 똑같은데 돈을 거기다 내면은 그 돈으로 다른 데 가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을 만드는데 나무를 10,000그루를 베야 돼. 그럼 10,000그루만큼 탄소가 벤 거만큼 늘어나잖아. 그럼 나는 정부가 야 나 지금 파리 기후협약 때문에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너 뭐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딴 데 가서 10,000그루 심을게요. 이러면 되거든. 여기는 마이너스 만회를 했으니까 딴 데 10,000그루 심을게요. 근데 나는 뭐 반도체 회사고 나는 뭐 무슨 뭐 방직 회사인데 내가 나무를 어떻게 심어?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 내가 자금을 주겠습니다. 자금을. 그게 뭐예요? 많이 들어본 그린본드죠. 그린본드. 그린본드가 뭐예요? 이런 녹색 활동을 하는 거에 돈을 대주는 채권입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도 내가 이걸 살게. 이 돈으로 형들이 어디 가서 나무 대신 심어줘. 이게 그린본드예요. 강제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린본드는 누가 발행을 하느냐? 이거 그린본드를 어떤 조건이 있어요. 무슨 굉장히 조건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형광등이 뭐냐? 백열등 있잖아. 에너지 많이 먹죠. 그거 LED로 바꾸는 것도 그린본드의 대상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게 발생하는 거죠.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고. 그게 파리 기후 협약인데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돈이 되건 안 되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늘려야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요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확보된 거야. 이건 무조건 수요가 있는 거야. 지금 뭐 앞으로 이 태양 전지가 가격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수요는 확보됐어. 자 좋아. 자 수요는 확보됐어. 그런데 태양 전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기본 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는 걸 만드는데 생산 원가가 절반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위에 없고 태양전지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의 절반이 전기요금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엄청난 고열로 녹여갖고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야 대부분의 비용이. 그리고 아직까지 기술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수요는 확보됐어. 그럼 수많은 애들이 정부에서 이걸 따먹으려고 엄청나게 기업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돈 좀 많은 애들은 뭘 생각하겠니?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먹어야지. 죽이기만 하면은 이거 앞으로 늘어날 거는 확실한데. 그리고 저 기후협약이 5년마다 한 번 더 맺게 돼 있거든요. 5년마다 이게 뻥튀기 될 수 있다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아까 봤죠? 전기요금이 50%야. 전기요금을 첫 번째 우리나라 정부는 나한테 전기요금을 얼마나 싸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돈 없는 애들을 치킨 게임으로 다 밀어버려야겠다. 어디랑 똑같아? 반도체랑 똑같죠. 반도체도 수요가 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또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폴리실리콘이 어떻게 됐냐?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2008년이고요. 똑같습니다. 18년까지 똑같아요. 가격이 여기 있어. 이만큼 있어요. 치킨 게임으로 이러고 있어요. 뭐 이건 뭐 이게 1차 치킨 게임이고 여기서 여기 간 것도 2차인데 여기서 여기만 해도 거의 90% 하락이에요. 이거 빼도 폴리실리콘 가격 중.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일단 정부가 무조건 저걸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수요는 확보니까 다 뛰어. 이 치킨 게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론 어떤 일이 벌어져. 2012년 드디어 버티던 샤프 형이 나쁜 새끼들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절로 가시고요. 2017년에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새끼들하고 유럽 최대 태양광 업체 솔라월드라고 있었는데요. 하더니 2017년입니다.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나하나 가는 거야. 일본 가, 유럽 가, 다 날아갔어요. 다. 그럼 쟤네가 왜 저렇게 날아가느냐? 잠깐만 더 돌아와서 보면은
이게 파리 협약에서 서로 나라들이 내세운 감축인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37%예요. 보시면 중국이 얼마입니까? 무려 60%. 물론 지금의 대비지만 집약도 절대 집약도지만 굉장히 높은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죠. 미국은 뭐 이렇게 높지 않아.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생에너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왜 중국이냐? 당연히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했어? getting out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딴 조약 안 지키겠다. 탈퇴했어요. 미국이 저 파리 조약을 탈퇴한 게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한 가장 유명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장 유명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써있잖아요. 트럼프가 decision 뭐라고? almost every other nation. 거의 모든 나라와 반대편에 섰겠다. 나는 안 해. 왜 안 할까? 저거를 하면은 기존 뭐 자동차, 에너지 뭐 그쪽하고 반대에 서야 되잖아. 산업계하고 반대에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해. 우리는 석유 많아. 우린 가스 많아. 괜찮은데 아직 살만한데? 그리고 이 럼프 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후 온난화라는 거는 거짓말이다. 기후 온난화라는 건 사기다. 치팅이다. 사기다. 컨셉트 오브 글로벌 와밍은 오직 중국 애들이 미국 망하라고 매니팩처링 망하라고 만들어낸 사기 컨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럼프 형이 얘기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온난화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기후온난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치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과학자들도 다 뒤집어지고 뭐 유명 연예들도 말이 되느냐 뭐 그래 뭐 그럼 뭐 셧업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쩔 거야. 셧업 하면서 네가 계산해 봤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할 말은 없잖아. 계산은 안 해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겟아웃 했어요. 그래서 겟아웃을 하니까 미국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광 시장 규모인데요. 중국이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의 절반입니다. 미국은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이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어요. 혼자 먹은 이유가 간단해요. 미국은 이쪽에서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아예 빠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빠져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얘기를 되게 재미없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면은 중국은 그러면 아까 봤지만은 재생에너지 같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태양광의 압도적인 그 수요처가 되면서 거의 태양광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태양광을 막 높이면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태양광 같은 걸 높이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석 연료 사용이 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인구당 전기 소비가 이 정도 되거든요. 3,510, 2030년까지 5,500, 50년까지 8,000의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미 9,700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당 전기 소비, 전기 가능이 우리의 반도 안 돼. 근데 중국은 당연히 전기 소비가 올라가겠죠. 태양광의 비중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태양광의 비중은 커지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는 전체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따블이잖아. 여기 따블 친다는 거잖아요. 비중,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금액은 엄청난데 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줄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싸우실 것 같아서 아니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야. 써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척을 해서 죄송한데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자, 신문 기사로 얘기할게요. 화력 발전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화력 발전량 자체는 늘어나죠. 원자력, 풍력, 태양광, 특히 태양광 얼마 늘었다고? 57% 늘었어요. 태양광의 비중은 늘어나지만 화력 발전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원전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이런 기사 보셨죠? 석탄 발전소 추가로 짓는다. 야, 쟤네 재생에너지 굉장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친환경적인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기 자체가 아직 파이가 조금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건 딴 얘기였고. 자, 그러면은 아까 그런 결과 중국이 시장을 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발생되고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는 앞에서 봤듯이 고사 직전에 놓였어요. 국내 태양광 3대장이 하나큐셀, 웅진에너지, OCI인데 세 개가 다 OCI는 영업 손실 중. 웅진에너지는 아예 지금 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법정 관리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됐냐? 2018년도 태양광 업계 순위를 보겠습니다. 놀랍죠? 2018년도 태양광 세계 랭킹 1위 쉘 분야에서 한화입니다. 왜 다 중국이냐? 왜 다 중국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치킨 게임을 하는데 가장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정부에서 가장 미른 게 어디예요? 아까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죠. 미국이 왜 적을까?
아까 봤잖아요. 기후협약을 나오면서 미국은 보조금도 뭐 그저 그렇고 이쪽을 밀지를 않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다 미국, 유럽 뭐 이런 데는 다 없어지고 남은 거는 중국판인 거예요. 중국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세계 시장의 50%니까. 하나는 이게 지금 사실은 M&A가 한 거거든요. 큐셀도 M&A하고 옛날에 또 모두 M&A 두 번에 걸쳐서 크게 먹은 다음에 지금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딱 옛날 우리 반도체 지금 삼성처럼 치킨 게임에서 내가 이기겠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5년간 태양광 분야에만 9조면은 전체 그룹이 22조니까 절반을 태양광에 넣겠다는. 22조 투자 중에 절반을. 한화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1대 7로 지금 다이 뜨고 있죠. 1대 8이냐 이거? 1대 8로 다이를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다이를 뜨고 있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이죠. 이거. 수요는 이미 거의 확정인 거예요. 확정. 치킨집에서 살아나면은 이거는 거의 올라갈 거는 거의 확실시 되니까. 기후협약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기후협약이 날아가지 않는 한 수요는 무조건 올라간다. 중국이 뭐 반대하지 않는 한. 두 번째는 희망 어린 거 있어요. 선거에서 트럼프가 져서 만약에 미국이 기후협약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트럼프가 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겠니? 럼프 형이 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겠니? 저희가 지면서 미국이 방향 전환을 한다. 재가입을 한다. 자, 이제 이러면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개망했잖아요.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저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너무 태양 전지의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태양 전지가 경제성이 있어지고 있어요.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안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너무 내려가니까 화력 발전과 세임이 되고 있어요. 세임. 그걸 그리드 패러티라 그러거든요. 패러티 상태까지 왔는데 이게 효율이 좋아져서 물론 좋아진 것도 조금 있겠지. 좋아진 것도 있긴 한데 그게 그것보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쌤쌤으로 가고 있어. 쌤쌤으로. 기업이 물론 기업은 지금 뭐 손실 나서 눈물 찍찍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태양전지 이 정도가 지금 정부 보조금과 이런 걸로 살아남고 있는 건데 이게 자생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그럼 이게 또 올라가서 상세가 되겠지만 그리고 태양전지의 효율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태양전지나 배터리의 효율 좋아지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이 기울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효율 증가가 지금 어쨌건 보조금의 시장인데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요 얘기를 드린 결정적인 이유는 이 기업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비슷한 시장이 하나 있어요. 전기차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얼마 팔리지도 않는 전기차 시장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팔렸어요 이거? 2019년에 150만 대도 안 팔렸죠? 이게 뭐 전기차라고 쓰지 않을게요. 여기 하이브리드카, 뭐 재생에너지카 다 합쳤다고 쳐요. 가정하고 재생에너지 내연기관 말고 딴 걸로 150만 대밖에 안 팔려요. 현대기아차가 1년에 얼마 팔아요? 목표가 800만 대죠. 750만 대, 800만 대를 팔거든요. 그거의 5분의 1도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에 전부 다 신경을 쓸까? 수소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수소니까. 왜 전부 여기에 지금 신경을 쓰지? 2020년까지.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보다 당연히 성능이 안 좋죠 아직은. 그런데도 이게 왜 오르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2040년 정도 얘기 생각하는데 30년 40년 얘기해서 내연기관차를 아예 안 쓰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자동차를 일정 부분 자기가 판 일정 부분만큼은 무조건 팔아야 나머지를 팔게 해주겠다 이런 제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차를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전체 시장 중에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 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쿼터제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쿼터가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전체 차 시장의 20%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차가 얼마 안 되는데 글로벌 차 업체들이 이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왜 재생에너지 차를 자기가 미냐. 뭐 수소건 전기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효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글로벌 협약이 있고 강제적으로 쿼터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연기관차 우리의 그런 차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비중을 엄청 낮추거나 아예 길게는 못 팔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 그런 게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전기차 100만 대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러면 저 쿼터가 올랐을 때 과연 얘의 판매량은 얼마가 될까? 지금은 150만 대밖에 안 팔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테슬라라고 칩시다. 테슬라가 이만큼을 팔고 있어. 근데 쿼터제가 되건 비율제가 되건 아니면 강제적으로 뭘 올려야 되건 이거를 이만큼을 팔아야 돼. 그럼 얘는 순식간에 이만큼 될 거 아니? 더 올려가. 그럼 얘는 순식간에 이렇게 될 거 아니?
물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비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엄청 몰려있거든요. 테슬라의 얘기를 볼까요? 얼마 전에 2018년 7월 목표 달성했다! 모델3 그게 얼마입니까? 연간 30만 대예요. 엄청 작죠. 현대차가 연간 750만 대 팝니다. 못 팔아도.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대 이상 팔고 30만 대. 2018년 현대자동차 목표 미달했네 한 게 750만 대니까. 지금 당장 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면서 이게 뻥튀기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런 거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오래 걸린 얘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상하냐면은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실직 위기가 된다. 왜냐? 전기차로의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성능이 좋아서 대전환은 아닙니다. 성능이 안 좋아도 대전환을 할 수 있어요. 성능이 안 좋아도. 성능이 좋아져서 저게 대전환이 되려면은 굳이 여기다가 올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성능이 좋아져봐야 내연기관도 더 좋아지면 되잖아. 수소차, 전기차가 성능이 좋아져도 그럼 가솔린차도 성능이 같이 좋아지면 되니까 그 경우에는 뭐 내가 이 파일을 계속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쪽 시장은 아예 강제적으로 비중이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언젠가냐의 문제인 거지. 반대로 재생에너지 전기차나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이 파이가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전기차가 성능이 더 좋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가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지금 벌써 전기차가 많이 팔렸겠죠. 뭐 한 200km 가고 그러잖아요. 한번 충전하면은 200km 간다, 뭐 좀 좋은 게 뭐 300-400km 간다 그러는데 전기차는 게다가 지금 보조금도 많이 나옵니다. 충전하는데도 불편하고. 물론 이게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더 좋아지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0까지 가요. 200km라고 말한 거는 200km를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수준이 그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정부 정책에 굉장히 디펜던트 돼 있어요. 자, 그 일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럼프 형이 대선 직전에 누구냐면은 이 얘기를 한 게 머스크 형입니다. 머스크가 야, 트럼프 형, 야씨 올바른 인물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바른 인물이 아니야, 아씨 너 트럼프 형 되면 안 돼 그랬는데 트럼프 형이 당선됐잖아요. 그럼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국가경제위원회 바로 합류했어요. 바로. 아니, 머스크 형은 정권의 반대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전기차잖아. 정부 보조금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고. 아니다 했다고. 잠깐만, 되네? 설마 럼프 형이 됐잖아요. 바로 국가경제위원회 바로 합류하셨습니다. 자, 바로 합류하시고, 야, 안 될 줄 알았겠지. 바로 합류하셨는데, 야, 럼프 형이 어떻게 했니? 내가 합류하면은 좀 내가 이렇게 아씨 형 밀어줬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데, 럼프 형이 뭐라고? 아니, 날 봐줄 줄 알았는데 파리협약을 탈퇴했어. 그러니까 바로 장난쳐. 야씨, 야, 그걸 바라고 여기 들어갔는데 탈퇴하면 어떡해. 럼프 형 나 나가려고 나갔거든. 근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나가기엔 너무 큰 권력이었죠. 너무 큰 권력이었단 말이야. 조금 있으니까 다시 이제 뭐 저기 진짜 아이 하고 성질내서 확 나가고 보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9시야. 잠깐만, 다시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이렇게 지지를 아씨, 너무 성급했나. 럼프 형이 설마 삐진 건 아니겠지. 그리고 뒤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잘 생각하니까 내가 바빠서 형이 미운 건 아니야. 알지 알자. 형이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머스크 형은 차라리 GM 사장 형은 미워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머스크 형은 안 되지. 이거 보조금 정책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조금 정책 바꾸는 순간에 전기차 어떤 분이 더 비싸다며. 그 비싸죠. 보조금 띄면 얼마나 비싸겠어. 지금 보조금을 주니까 그나마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바로 지지를 받겠어요. 얼마나 속으로는 이거 다음에 재선 안 되기를 얼마나 빌지. 속으로는 럼프 형 재선 안 되기를 아마 간절히 빌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안 되기를 빌겠지. 지금 당장 파리협약 다시 들어가기를 얼마나 빌겠니.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전기차 판매입니다. 역시 중국이 절반이죠. 유럽이 절반이고, 미국이 이렇게 적은 건 다 이유가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갔거든. 이쪽은 지금 보조금 엄청 지금 많이 준단 말이야. 특히 중국은 비중 높아요. 중국이 그래서 당연히 이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계 1위 전기차가 어디예요?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어디 회사예요? 북미 회사죠. 미국 회사잖아. 이름값은 있잖아. 이름값은 넘버원이지. 근데 잘 보면 시장은 중국이 잡고 있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세계 자동차 전기 시장의 1위 회사가 어디 있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기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상해자동차 아니죠. 중국에 있죠, 당연히. 테슬라가 1등이 아니에요. BYD라는 회사가 전기자동차 1등 회사입니다. 세계 랭킹 1등 회사예요. 판매만 많이 하냐? 시가총액도 1등입니다. 당연히 1등은 중국에 있겠지. 밀텐데.
볼까요? 중국의 전기차 BYD의 수익성이 이미 테슬라를 추월했죠.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총액을 넘었습니다. BYD는 2019년이에요. 지난 1분기에 돈을 벌었어. 1,300억.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 8,150억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BYD 목표가 얼마냐? 65만 대. 테슬라는 목표가 40만 대. 당연히 중국 1등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유명한 얘기니까. 저 BYD의 지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무려 2008년에 투자한 그분이 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냐면은 무려 홍콩 법인의 지분 25%. 이게 중국하고 동시 상장이니까 전체를 합쳐도 10%. 참고로 BYD의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50조입니다. 테슬라 지금 시가총액 내려가서 40조 대 거예요. 50조. 얼마에? 2,666억 원. 언제 샀냐면은 2008년. 10년을 존버해서 2008년. 버핏총이 이걸 10년을 존버해서 몇 배가 튄 거냐? 2,600억이 지금 뭐 20배가 튄 건가? 살 수 있는 홍콩에 있는 살 수 있는 거에 25%를 샀어요. 4분의 1을 무려 2,700억을 리만 때 샀어요. 리만 때. 와. 이거를 테슬라를 안 사고 테슬라도 살 수 있었겠지. 안 사고 버핏 총리면 중국의 BYD를 샀어. 물론 테슬라를 샀어도 돈을 벌었겠지만 많이 벌었겠지만 그때 이걸 살 생각을 하네. 근데 이거 리만 때 샀기 때문에 사자마자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자마자 리만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 투자 실패냐 막 물어보니까 워런 버핏 총리 한마디 했죠. 그딴 거 물어보지 마. 10년 뒤에 봅시다 하고 문을 닫으셨지. 이렇게 10년 뒤에 보자 새끼들하고 문을 닫고 나의 안 보는 거지. 이제 나의 손익계산서를 안 보고 10년 뒤에 봤더니 50조 원짜리 회사에 10%를 내고 저딴 거 물어보지 마 이 자식들아. 이러고 뭐 사자마자 빠졌다고 난리야. 야 2,600억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BYD가 참고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전기차 세계 랭킹 1등에서입니다. 향후에 테슬라하고 비전이 글쎄 미국이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계속 럼프행에 가면서 파리 협약 따위는 무시하고 계속 저런 식으로 가고 중국이 계속 어쨌건 이쪽으로 밀어주잖아요. 밀어주니까 계속 밀어주면은 지금 테슬라는 오직 버틸 게 브랜드 네이밍. 머스크 형과 미국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버티는데 기술력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기까지 들어가서 기술력을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기술력이 쌤쌤이라고 치면 이건 브랜드 네임이고 이건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요. 향후 미래는 글쎄 미국이 형이 뭐 럼프 형이 어떻게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쪽이 높아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쪽은 중국 시장이 다 열려있는 거고 이쪽은 지금 중국 시장에 들어가도 뭐 제대로 중국이 여기 밀어주겠니? 세계 시장에 들어가면은 뭐 좀 힘이 있을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고 기술력이 테슬라가 좋으면 물론 이게 되겠죠. 기술력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BYD 기술력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몰아보질 않았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뭐 보긴 봤는데 그걸로는 감히 뭐 저 같은 멍청한 놈이 이과 알못이 이걸 판단할 수는 없고 기술력이 똔똔이라고 치면은 이거랑 비슷한 거 첫 번째인 말처럼 또 하나가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사업도 이 지금 말한 큰 기후협약이라고 부르죠. 이 큰 기후협약 속에 우산에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지금 기후협약이라는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그 협약의 큰 우산 아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연기관만 연구해서는 지금 별다른 멀티플을 못 받고 있죠. 별다른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이제 새롭게 비중이 높아질 쪽에 어느 정도의 엄청난 멀티플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기후협약 아래에서 시장을 봐야 왜 전기차가 얼마 팔리지도 않는데 왜 테슬라가 저렇게 주목을 받을까? 왜 BYD가 테슬라를 어떻게 이겼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뭐 배터리 뭐 이것보다 어느 쪽이 더 배수를 많이 줄 수 있냐? 똑같죠. 자, 그게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 그걸 보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항상 맨 처음으로 돌아가 드리죠. 왜 태양광 산업이 태양광 기업들이 뭐 파산위기라는데 왜 국가가 파산위기라는 거였죠. 왜 국가가 보도 해명 자료를 내느냐? 당연하죠. 이게 정책 디펜던트한 시장이잖아요. 정책 디펜던트. 그러면 중국은 저렇게 자국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뭐 예를 들면 발주를 할 때 우리나라에 먼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보조금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거에서는 그 우리나라에 뭔가 알파를 줘야 되지 않냐. 물론 주긴 주겠지. 설마 안 주진 않겠지.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주면 중국도 노골적으로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상호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은 어쨌건 언론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정부가 해명자를 내는 거죠.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가겠다. 이게 정책이 굉장히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요. 지금 뭐 자동차가 안 팔려서 현대차가 파산 위기다 그런다고 정부가 해명 자료를 내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 기후 협약이라는 아래에 있는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은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차 뭐 이거에 뭐 전기차도 그렇고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도
그쪽에는 보조금 같은 게 정부 정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모든 나라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줍지 않은 내용을 들으신 건데 훨씬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이 아는 많은 분들이 내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족한 내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업들이 요거 아래 기후 협약이라는 게 기후 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보여드린 요거 있잖아요. 녹색 채권, 기후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입니다. 녹색 채권이라는 거의 사이즈가.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우리가 이쪽을 안 하니까 이쪽은 이제 정부나 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이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에요. 안 보일 것뿐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 특히 녹색 채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 낮은 금리에도 이거 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녹색 채권이 낮은 금리에도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되고 이걸 살려고 그러느냐?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지금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생의 장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나 또 혼날 것 같아. 근데 이거 자동차 전문가분들 우리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나 솔직히 하기 싫었어. 하기 싫었어. 이거 뭐 태양광 뭐 자동차 얘기하면은 엄청 많이 아는 형들이 야 네가 말이야 효율을 몰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뭐 엔진이 뭐 몇 기통인데 나 그럼 형 죄송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야 이 자식아 이미 얼마를 주고 우리나라는 얼마를 주는데 네가 그걸 지금 2017년도 야 요즘 올해가 몇 년도인데 나 분명히 안 봐도 뭐 BDI 엔진이 뭐 요즘에 효율이 이게 뭐 몇 킬로를 가는데 나 이거 올리지 말라 그럴까 엄청 혼날 것 같아. 왜냐면 이건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다 있고 우리가 기후협약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고 치킨 게임이 댓글 안 읽는다 나 몰라 댓글 안 읽는다 얘들아 다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썰을 풀었다 재미를 위해서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나 안 읽을 거야. 얘들아 좋은 시간 되세요. 자러 가자 게임하러 안녕.